안녕하세요. 금일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버티카 on AWS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마이크로 포커스에서 아시아 태평양 버티카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훈 부장입니다. 먼저 금일 웨비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함께 공지드릴 사항이 좀 있습니다. 2019년 이제 4월 마지막 주인 22일, 23일에 이제 버티카의 본사 R&D 프로덕트 매니저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거의 확정이 되었는데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만 이제 남은 상태여가지고서 여기에서 확정이라고 공지는 못 드리고요. 다만 이제 본사에서 R&D 기술연구소죠. 그래서 방문을 해서 버티카 클라우드, 특히 그 다음에 이온 모드, 그리고 버티카 머신러닝 쪽을 이제 총괄하고 있는 이 제품 전략 쪽에서 방문을 해서 그 국내 파트너 대상으로 오프라인 세션 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메일을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오늘 이제 좀 더 소개를 하려고 했던 버티카 클라우드에서의 이온 모드는 PM이 이제 방문한 후에 한 5월 중순쯤 좀 자세한 내용을 다루는 웨비나를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버티카 on AWS는 뭐 이온 모드에 대한 소개도 이제 잠깐은 하지만 주로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버티카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초점을 좀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이제 기존의 파트너이신 분들께는 뭐 따로 이렇게 한 번 더 안내가 나갈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제게 메일을 주시거나 어, 여기 이 마케팅 행사 담당하고 있는 최수진 담당자님께 이제 메일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웨비나의 목차입니다. 금일 웨비나는 이제 뭐 한 네 가지 꼭지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클라우드 트렌드와 버티카를 먼저 좀 안내를 드리고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서 아시겠지만 뭐 중요한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버티카가 이제 멀티 클라우드 전략,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좀 진행해 왔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버티카 on AWS인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온 모드는 오늘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제 버티카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습입니다. 아마존 환경에서 실제로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버티카 MC, 관리 콘솔이죠. MC를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프로비저닝 하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클러스터, 이온 모드가 아닌 엔터프라이즈 모드의 클러스터를 좀 생성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트렌드와 버티카입니다.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이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1980년대부터 해가지고서 기업용 소프트웨어로 폭발적으로 이제 발전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리매김해오게 됩니다. 오래된 데이터베이스로는 이제 뭐 많이들 아시는 뭐 오라클, DB2, SQL 서버, 뭐 사이베이스 IQ 이제 이런 DB들이 이제 뭐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근 40년 정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고요. 처음에 트랜잭셔널 데이터를 다루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삽입되는 아니면 변경되는 그런 업무들을 주로 다루다가 9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생성된 비즈니스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는 것들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어플라이언스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 테라데이터라든지 넷디자라든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엑사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단지 이제 DB의 웨어하우스가 아니라 이걸 좀 더 플랫폼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어떤 어플라이언스적인 하드웨어의 정석성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에코시스템을 순수 소프트웨어로 좀 포함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버티카와 뭐 그린플럼 같은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제 후반을 지나가면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뭐 아마존이 이제 제일 먼저 클라우드의 선두주자가 되었기 때문에 레드시프트가 먼저 등장하게 되고, 구글의 뭐 빅쿼리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버티카는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이온 모드라는 뭐 사실은 이제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에 이제 베타 버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이온 모드라는 클라우드 DW 플랫폼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아날리틱, 데이터 분석 플랫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는 과정을 예전 웨비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드립니다. 버티카온 클라우드의 역사도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버티카는 이제 2008년 아마존에서부터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가 그 버락 오바마 캠프에서 소셜 데이터를 분석했던 활용 사례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해당 내용은 이제 아마존의 테크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미 버티카의 이제 3버전이라고 하는데 버전 세 번째 버전과 일레스틱 맵리듀스 그 다음에 DXC의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서 이 부분들을 구성했다라는 그런 윈케이스 내용을 아직 현재까지도 이제 제공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마켓플레이스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게 될 건데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내용들도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 버티카가 필요하신 때 언제든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만큼 버티카는 이제 클라우드 레디가 되어 있다. 그리고 아마존 서밋에서도 이제 버티카 이온도 발표가 되었었고 끊임없이 이제 지속적으로 AWS 서밋이나 이런 행사에서 글로벌하게는 계속 새로운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소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버티카의 멀티클라우드 전략입니다. 멀티클라우드라는 말이 이제는 좀 덜 생소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AWS가 그 가장 성숙한 클라우드 그리고 현재도 이제 가장 많이 준비된 클라우드 레디가 된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이제 진입하기에 기본적인 기능들이 가장 많이 준비가 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아마존을 제외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많이 성숙해지면서 기업들이 이제 꼭 클라우드를 쓴다 그러면은 하나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고객사분들이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사실로 다가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은 현재 기업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갖고 있는 어떤 스킬 베이스에 따라서 어떤 클라우드가 좋을지 현재는 아마존의 기술자들이 가장 구하기 쉽다지만 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상황에 따라서 어떤 클라우드를 써야 될지 그때 따라서 이제 전략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인용하듯이 2017년 2월에 이미 공개가 되었고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이제는 2년 정도 이제 지난 지금은 많은 고객분들이나 컨퍼런스를 다녀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인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버티카 같은 경우는 그런 멀티 클라우드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버티카는 이제 아마존, 애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마켓플레이스, 구글은 이제 런처라고 하지만 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008년도부터 이제 아마존과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서포티드는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등재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버티카를 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 MC, 매니지먼트 콘솔을 제공하고 있고 S3 스토리지에다가 이제 파켓 파일 또는 오크 파일 이런 빅데이터용 파일들을 이제 읽고 저장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을 받거나 파일 글로빙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제공이 되고 이온 모드 오늘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되고 있고요.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이미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임프루먼트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이따가 보시게 되겠지만 아마존에서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점 애저랑 그 구글 클라우드에도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버티카를 쓰는 것들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 애저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이제 어떤지는 이제 오늘 일단 캡처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 캡처 화면들이 이제 애저에서 버티카를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프로비저닝 하시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뭐 간단한 선택만으로 이제 버티카를 구성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제 저도 좀 경험치가 조금 더 생기게 되면 아니면 뭐 이제 웨비나의 주제로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애저에서 이제 버티카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어떤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웨비나도 추후에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 클라우드 런처에서도 뭐 왼쪽과 같은 식으로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제 기본 정보들을 주게 되면 굉장히 쉽게 그 MC를 통해 가지고서 버티카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리 콘솔에서 손쉽게 이제 SQL 수행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쉽게 버티카를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는 버티카를 사용하는 고객분들이 뭐 대표적으로 현재 그 고객사분들께서 이제 이름을 공개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로고들이 이제 보여드리는 것과 같고요. 이분들이 현재는 당연히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많이 시작을 하셨던 분들이지만 뭐 멀티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버티카를 조금 더 한 클라우드 플랫폼보다는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티카온 AWS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버티카 자체의 기술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버티카 기술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서 버티카 9.1 대용량 DW를 위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제가 이전에 진행한 웨비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음질이 개선된 버전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온 모드를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버티카가 이제 9 버전 9에 접어들면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 세 가지 중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이 기반 인프라스트럭처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버티카는 원래 이제 어떤 어플라이언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드웨어 종속성이 없거든요. 이 부분들을 이제 클라우드에서도 그런 디플로이먼트가 되는 배포가 되는 타겟들이 어떤 클라우드라도 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9.1에 접어들면서 나온 버티카의 이제 본격적인 사상입니다. 현재는 9.2가 GA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9.2 버전에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가장 왼쪽에 보게 되시는 게 이제 버티카의 그 엔터프라이즈 모드, 일반적인 버티카 클러스터가 온프레미스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가면은 사실 이제 그대로 옮겨지게 되죠. 이제 컴퓨트 노드가 이제 EC2로 바뀌게 되고 이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EBS 스토리지가 되게 되죠. 일래스틱 블록 스토리지. 뭐 애저에서는 이제 뭐 애저 컴퓨터로 바뀌겠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이 온프레미스에서 있는 환경이 클라우드에서도 고스란히 이제 비슷한 인스턴스로 간다 라는 거고, 그 이온 모드, 현재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이온 모드는 이 로컬 스토리지를 이제 S3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EBS에다가 그 필요한 워크로드에 따라서 아니면 쿼리가 보게 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EBS에 캐싱해서 쓰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온 모드의 생각이고요. 현재 버티카는 그래가지고서 세 가지 배포 모델을 다 제공한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 인프라스트럭처부터의 독립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이전 웨비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두 가지 모드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드리면 뭐 버티카 엔터프라이즈를 그냥 클라우드에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 기본적인 온프레미스형 이제 MPP 구조죠. 그래서 기존 IDC에서 사용하던 버티카를 클라우드에서도 유사하게 사용한다.
기본적인 이제 사용 활용 예는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로 이제 그대로 빠르게 이관을 하시는 경우, 네, 그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IDC에서 뭔가 노드를 추가하려고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를 또 구매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인스턴스만 바로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확장이 가능하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대 비용 절감 효과에서는 일반적인 클라우드로 이제 옮겨갔었을 때 갖게 되는 장점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온 모드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저렴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스토리지 서비스 중 가장 저렴한 S3를 연구 스토리지로 사용하고 EBS와 EC2를 이제 연산을 위한, 그리고 EBS를 이제 캐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용 감소 효과가 있게 되고, 필요한 데이터만 캐싱을 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있는 EBS가 항상 떠 있어야 할 필요는 없게 돼서 비용 절감 효과가 이제 상당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즈 케이스는 클라우드 이코노믹스여야 돼요. 클라우드 이코노믹스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MPP 기존에 이제 비싼 하드웨어에서 데이터를 뭔가 분석하실 때에는 이미 정제된 비즈니스 트랜잭셔널한 데이터, 꼭 봐야 하는, 분석이 꼭 활용되는 데이터만 넣어서 분석을 했다 그러면,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S3가 무한 확장 가능하고 비용이 저렴하니 일단 데이터를 다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고 혹시나 이제 보게 되는 데이터들을 캐싱해서 보자라는 좀 사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클라우드 이코노믹스가 이제 필요하면 그런 온디맨드의 성향을 이제 조금 더 제품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녹여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시 운영되는 다양한 워크로드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들만 캐시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 비용이나 절감 효과는 기존에 그냥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것보다 훨씬 더 활용이 많이 가능하고, 굉장히 좋은 DB를 활용하지만 연구 스토리지로 가장 저렴한 S3를 활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이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도 않고, 어떤 뭐 DB의 워크로드가 필요하지 않으면 인스턴스를 줄이셔도 되고 심지어 중단하셔도 됩니다. 이런 이온 모드의 강점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5월 중순쯤에 다시 한번 좀 다루면서 이온 모드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좀 설명드리고, 그때 이제 뭐 좀 케이스 실습들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AWS에서 그러면 이제 버티카를 쓰려고 하면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마켓플레이스에 이제 버티카는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선택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생성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버티카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이런 방법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오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습은 일단은 뭐 파이어폭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AWS 마켓플레이스를 쳐보겠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마켓플레이스 활용이죠. 일단은 제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버티카를 칩니다. 뭐 그러면은 뭐 페이 바이 아워, 그 다음에 브링 요원 라이선스 두 가지가 보이는데, 네, BYOL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또 이제 프로비저닝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놨지만, 일단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환경에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을 쭉 내려보시면은 뭐 프라이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서. 여기에서 이제 코스트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게 되고, 벤더가 추천하는 이제 R4 4X 라지 뭐 이런 인스턴스들을 이제 쭉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시는 게 되고요. 뭐 궁금하신 것들 있다면 이제 상세하게 눌러서 읽어보시면 되고, 바로 Continue to Subscribe를 선택하게 됩니다.
로그인이 안 돼 있었네요. 네,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이제 방금 제가 선택했던 버티카 BYOL이 보이게 되고요. 컨피규어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MI, 그러니까 아마존 머신 이미지, 결국에는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미지로 보는 것과 클라우드 포메이션 이게 있는데,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이제 저희 권장 사항입니다. 물론 AMI도 제공이 되지만 AMI보다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권장을 드리고, 여기 이제 눌러 보시게 되면 뭐 이제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게 되죠. 뭐 3노드를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 이온으로 뭐 그냥 매니지먼트 콘솔하고 3노드를 만드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네, 뭐 VPC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시는 거고, 매니지먼트 콘솔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전 선택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넥스트 런치 액션 보면 런치 클라우드 포메이션, 런치를 하시게 되면 이제 뭐 템플릿을 고르실 수 있게 되고요. 예, 템플릿 URL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시고 넥스트 누르시면 됩니다. 뭐 스택 네임은 웨비나로 할까요? 웨비나. 그리고 패스워드는 단순하게 뭐 패스워드. 어센티케이션 메소드는 네. 키페어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만들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없으신 경우에 이제 EC2 인스턴스 가서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CIDR 레인지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000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availability zone, 그 AG라고 하죠. 그 특정 도메인, 물리적으로 분리된 지역이 만약에 이제 서비스가 중단되면 서비스가 넘어가도록 하는 이 availability zone을 구성하는 거를 이제 멀티 AG라고 하는데, 이제 availability zone, 내 실제로 이 클러스터가 어디에 구성되게 만들겠다 라는 걸 이제 설정할 수 있게 되고,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페일오버를 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end user license agreement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태그 다셔가지고서 이 만들어지는 리소스에 대해서 뭐 나중에 관리하실 때 편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IAM이 이제 액세스 매니지먼트죠. 아이덴티티 액세스 매니지먼트. 그래가지고서 뭐 미리 만들어 놓으신 롤이 있다면, 저는 없는데 여기에서 어떤 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어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게 되고, 이 클라우드 워치 모니터링 툴에다가 알람 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 넘어가게 되고, 이제 여기에서 뭐 생성해 주세요. 그리고 뭐 내가 이제 이걸 통해서 다른 리소스들, 뭐 이제 이 명령을 이제 수행하게 되면은 뒷단에서 뭐 인스턴스도 만들고 매니지먼트 콘솔이 만들어진 이미지도 씌우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체크박스 하고서 크리에이트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생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미 생성을 해놨습니다. 저번 주 정도에. 왜냐면은 시간이 걸리는 것 때문에.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택 네임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아웃풋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매니지먼트 콘솔 보시면은 이 설명이 있죠. 하나의 매니지먼트 콘솔을 만듭니다. 새로운 VPC에 뭐 새로운 이제 클라우드 가상 클라우드 이제 네트워크 환경이에요. 뭐 여기에서 뭐 어그리한 아까 그 동의하신 뭐 엔드 유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 그 다음에 매뉴얼 이런 부분들 보실 수 있고요. 일단 매니지먼트 콘솔로 바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인가됐다기보다는 이제 딕셔너리 없는 거기 때문에 익셉션 핸들링 해주셔야 되고요. 컨펌 해주시면 바로 매니지먼트 콘솔 창이 뜨게 됩니다. 그 인스턴스 생성할 때 이제 정하실 수 있었는데, 보통 UIDB 어드민이고 저는 제 패스워드를 설정해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버티카의 관리 콘솔 MC입니다. 뭐 이제 9.2에서의 뭐 이런
새로운 기능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비디오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사실상 버티카를 클라우드에서 활용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세팅도 하실 수 있고, 뭐 메시지, 진단, 그 다음에 MC 자체의 버전업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일단 오늘은 엔터프라이즈 모드를 생성할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버티카 클러스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온 모드만 보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딱 반반 나눠서 엔터프라이즈, 이온 모드가 보였는데 이제는 클라우드에서는 이온 모드 아키텍처가 좀 많이 성숙했고 사용하시고 계신 고객사들도 많이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이제 UI가 바뀌었고요. 혹시나 그래도 클라우드에서 엔터프라이즈 모드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밑에 클릭하시게 되면 엔터프라이즈 모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빠르게 만들 거냐 커스텀하게 만들 거냐, 오늘은 보여드리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키페어는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이온 테스트라는 놈을 쓸 거고요. 아까 CIDR 레인지는 그냥 모든 노드의 접속을 허용하는 0000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버티카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뭘로 할 거냐, 뭐 그냥 버티카 DB라도 해도 되지만 버티카 뭐 웨비나 DB라고 하겠습니다. DB 어드민, 패스워드는 그냥 제가 지정을 할 거고요. 네, 컨펌이 되면 그렇고, 노드 사이즈는 뭐 원노드로 할 거냐 3노드로 할 거냐, 이게 아까 이제 커스텀으로 만들게 되면은 실제 구체적인 노드나 아니면은 뭐 노드당 이제 스토리지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하실 수 있어요. IP는 그냥 뭐 네, EIP, 일레스틱 IP를 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고정된 그 외부 IP죠. 아니면은 아예 이 노드들은 그 밖에서 접근을 못하게 프라이빗 IP로 만드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릭을 줘가지고서 이 노드들이 켜져 있었을 때는 외부에서 SSH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뭐 그 SQL 툴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냥 퍼블릭 IP로 만들고요. 테스트용이니까. 그렇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설정하게 되고, 태그 하시게 되면 이제 뭐 태그 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리뷰를 하시게 되고요. 여기에다가는 뭐 여기서 라이선스 같은 것들을 건들지는 않습니다. accept 하시고 create 하시게 되면 바로 이제 태스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버티카 클러스터들을 생성을 하게 되죠. 아까 뭐 혹시나 아마존 클라우드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몇 가지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많이 아시겠지만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EC2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이제 쓰고 있는 키페어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만약 크리에이트 키페어 하시게 되면은 뭐 웹이나 테스트 만드시게 되면은 여기 이 제가 갖고 있는 공간상에는 퍼블릭 키가 저장이 되게 되고 바로 다운로드 창으로 프라이빗 키가 생기게 됩니다. 뭐 웹이나 테스트 뭐 만들어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하겠냐라고 만들게 되죠. 뭐 캔슬을 할 거고요. 이 부분도 딜릿을 바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서비스들이 참 많네요. 여러 가지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서 미리 진행을 하시면서 필요했던 거는 이 부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 보여드리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네, 버티카 클러스터를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네, 특히나 이미 만들어진 그 뒷단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AMI를 가져오는 거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시간이 좀 걸리니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생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웨비나들을 좀 보여드리면, 유튜브에서 그냥 네, 버티카
9.1 이렇게 치시게 되면 예전에 이렇게 만들었던 아니면 진행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진행했던 웨비나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제 개인 계정에 올려놨기 때문에 제 개인 채널로 들어가시게 되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마이크로 포커스 이제 저희 회사가 영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올려놓은 버티카 데모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이 방금 난 김에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버티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마이클 스톤브레이커 교수님 버티카를 만드신 분이죠. 인그레스나 포스트그레 그리고 뭐 팁코, 볼트DB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신 그 데이터베이스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마이클 스톤브레이커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책을 내셨습니다. Making Databases Work라고 한 300~400페이지가 되는 정도의 책인데 여기에서 이제 버티카에 대한 내용도 좀 나옵니다. 여기에서 뭔가 좀 이렇게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뭐 회사 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공개해 주시면 뭐 이분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온 역사들 중에 이제 버티카 내용들을 좀 발췌한 내용들을 읽으실 수 있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해가지고서 스타트업부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회사를 키워가는 과정들을 좀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한 번 정도 뭐 방문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라 그러면 버티카 홈페이지도 한번 방문해 주셔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봐주시고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더 뭐 관심 가시는 내용들 제게 요청 주시면 언제든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행이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생성한 데이터베이스가 완료가 된 거고요. 여기에서 Get Started를 누르시게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니지 해보겠습니다. 이게 MC 매니지먼트 콘솔 창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다른 제품을 써본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있어서 꽤 심플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뭐 이제 쿼리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게 되면 이제 유제지 사용량들을 보실 수 있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눌러보시게 되면 잘못 눌렀네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퍼블릭 IP는 어떻게 되어 있고 프라이빗 IP는 뭔지 그 다음에 각 노드별로의 상태 뭐 이게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노드가 다운되면은 이 다운된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노드를 중지시키실 수도 있고 뭐 인스턴스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매니지먼트 콘솔로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이게 버티카 DB 클러스터가 하나인 경우뿐만 아니라 클러스터를 만약에 여러 개 갖고 계셔도 하나의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이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스탑하실 수도 있고 클러스터를 제거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실상 뭐 AWS를 쓰시지만 MC 하나 가지고서 사실상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관리 업무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쿼리는 여기에서는 뭐 쿼리 분석하는 건데 쿼리들은 여기에서 일단 굳이 만들어 놓지 않은 뭐 돌고 있는 쿼리가 없기 때문에 보실 수가 없고요. 아래에 쿼리 엑스큐션을 누르시게 되면은 쿼리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쿼리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뭐 쿼리를 제가 아마 데이터셋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딱히 지금 데이터가 없을 겁니다. 쿼리 실행을 해보면 답이 없죠. 네. 네. 이 부분은 뭐 이제 나중에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쿼리를 실행하실 수 있고, 네, 결과물이 없는 쿼리였지만, 네, 뭐 다양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다는 거를, 네,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콘솔 창, 그러니까 CLI 환경에서 여기 클러스터에 붙는 거를 보여드리고 오늘 웨비나를 마치려고 합니다. 메인시 창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창이 뜨게 되고요. 터미널 창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네. 저는 아이텀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여기 이제 바로 접근 가능한 동일 디렉토리에는 바로 이제 확인이 가능한 프라이빗 키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뭐 여기 세 번째 아래에 보이는 인스턴스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3.91.23.197. 네, 그러면은 이제 키 파일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이 인스턴스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뭐 아까 확인드렸다시피 딱히 뭐가 지금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뭐 어드민으로 한번 접속을 해 보게 되면 네, 현재 있는 릴레이션이 전혀 없고요. create table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 뭐 바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이 가능한 뭐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가능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실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콘솔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뭐 이렇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쭉 보여드렸고요. 뭐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이제 인스턴스 상태를 보실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DB를 더 이상 쓸 일이 없다 그러면 뭐 리무브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 버티컬 클러스터를 이 노드를 지우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클러스터 전체를 다 지우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홈에서 보시게 되면 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 매니지먼트 콘솔을 통해서 뭐 엔터프라이즈 모드에 뭐 다양한 것들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실습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를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금일 웨비나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클라우드, 뭐 클라우드에서 버티카, 아마존, 뭐 그리고 MS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이런 메이저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미 버티카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손쉽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제공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뭐 오늘 AWS 환경에서 프로비저닝에서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고 활용하는 것들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온 모드 짧게 말씀드렸는데 4월에 이제 본사에서 R&D 그 기술연구소 쪽에서 그 제품을 관리하고 전략을 짜는 프로덕트 매니저들하고 이제 와서 뭐 파트너분들께 이제 세션도 안내를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조금 더 저도 많은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서 5월쯤에 그 이온 모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일 웨비나 뭐 다양한 부분들을 다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거의 이제 40분이 됐네요. 금일 웨비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질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제게 메일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웨비나 어레인지 하시는 이제 마케팅 최수진 선생님께 문의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